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시고 계신지. 일단, 지난 일주일 동안에 일단 시장 상황이랑, 그 다음에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 속에서도 일단 매수를 해야 했던 어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시장 상황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이게 마지막 금요일날, 저번주 금요일날 상당히 아마 모든 투자자분들이 전부 다 두려워하는 어떤 그런 시장이 아니었을까. 이게 너무나 크게 아침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딱 크게 밀리다가 이제 한 이렇게 좀 폭등을 했지만, 이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지수가 빠졌던 하루지 않았나. 일단 지난 시간 일주일을 한번 돌아다 보면 이렇게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하향 곡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반등이 나올 어떤 그런 시장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반등이 나오려면 사실은 뭔가 반등이 나올 만한 어떤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재료 자체가 지금 이제 없기 때문에 쉽게 반등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일단 이게 여기가 지금 이제 최저점이고 그다음에 반등이 한다 이런 식의 어떤 분석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을 예측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또 그렇게 또 믿고 하다가 또 틀릴 수 있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시장을 그냥 간략하게 훑어보면, 제가 이게 수급표를 이제 수급을 통해서 일단 시장을 바라보는 테이블인데, 그래프인데, 지금 현재 여기 이제 보이시다시피 지금 이게 이제 검은색이 개인 매수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6개월 정도의 개인 매수인데, 이게 개인 매수세가 지금 이제 여기 보면 기관이나 녹색 기관이나 아니면 여기 외국인 이 노란색, 여기에 비하면 상당히 어떤 매수세가 너무나 강하다. 그 말은 지금 현재 중장기로 봤을 때 이 수급 자체가 개인 위주의 어떤 그런 매수 세력으로 지금 바뀌어져 있고, 그 다음에 3주 정도의 어떤 수급도 보면 개인, 그 다음에 외국인, 그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맨 마지막 이틀 정도, 3일 정도 맨 마지막에 이렇게 좀 매수된 것 같지만, 크게 이제 외국인의 이 매도세를 꺾을 만큼의 어떤 그런 규모는 아니다 라고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면 지금 현재 이 시장 자체가 그렇게 넉넉하지만 않다, 매수세가 이제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단 이 시장 이걸 보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이게 이제 제가 중심선을 한번 꺼놨어요. 이게 이제 개인 매수세의 어떤 중앙값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기관, 그 다음에 하나 더가 있는 게 이게 외국인인데, 지금 보면은 기관하고 외국인은 일단 팔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매수세의 중심선, 6개월 동안의 중심선을 오히려 오버슈팅 할 정도로 중간값을 오히려 넘어가는 그런 어떤 급격한 매수세가 있어요. 일단, 그리고 또 눈여겨봐야 될 거는 외국인의 어떤 중간값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급격하게 매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뭘 말하고자 하느냐,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는 게 뭐냐면, 일단 지금 이제 이 매도세가, 개인의 매도세가 이 중간값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또 그리고 동시에 이 외국인의 이 매도세가 이 중간값을 이렇게 향해서 이렇게 반전하는 어떤 그런 모습, 아니면 적어도 이 중간값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이 코스피 시장 자체, 우리나라 시장 자체에 일단 새로운 매수를 한다는 게 좀 약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런 수급세가 이 중간값들을 어떤 기준이 되는 이 부분에 의미 있는 통과, 여기에 개인은 매도세로 통과해야 되고 외국인은 매수세로 통과해야 되는 이런 어떤 의미 있는 이런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새로운 매수세나 이렇게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무조건 좀 많이 자제해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주식이 이제 가지고 있으신 분들 있으면 사실은 지금 뭐 이게 팔아야 된다, 아니면 뭐 현금화 시켜야 된다, 뭐 아니면 그대로 홀딩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어떤 옵션이 있지만 어느 정도 그 수익이 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미련 없이 좀 약간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약간 그 마이너스 되어 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이게 누구 말대로 일단 다음 주라도 이렇게 내일부터죠, 이렇게 반등이 되어지면 좋겠지만 이게 하락에 대한 위험 리스크가 있거든요.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되는데, 일단 내가 이렇게 올라갈 확률보다 내려갈 확률이 더 크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냉정하게 리스크 관리는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을 잘 못한다면 여기에서 많은 어떤 손실을 일으킬 수도 있고, 사실은 또 지금 현재 대부분의 그 주식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이게 아마 기술적 반등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어떤 턴어라운드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말은 이제 4분기나 아니면 내년 초까지 봤을 때 본격적인 어떤 이런 반등을 일으킬 만한 어떤 재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건 기술적 반등이에요. 기술적 반등은 아니면 주식이 내려온 만큼의 어떤 반 정도, 50% 정도는 이렇게 기술적 반등으로 갈 수 있지만 이걸 뚫고 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물려있거나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이런 부분까지, 이 기술적 반등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걸 기대하고 일단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그 모든 걸 다 커버할 만큼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는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기술적 반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려가는 그런 내려가거나 아니면 다시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거나 뭐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뭐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도 있고 해서 이게 뭐 지금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신규 매수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트렌드 자체가 약간 이렇게 거꾸로 변했을 때 가능한 부분이다.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똑같은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일단 제가 살펴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특이해요. 여기 이제 외국인이 이 수급에 대한 중심상인데, 여기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있죠. 보면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이 팔긴 팔았지만 일단 지금 현재 중심선 자체는 아직 약간 상향을 보이는데 이게 좀 약간 밀려 내려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완벽하게 코스피처럼 이렇게 꺾여 있는 상태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오고 반등을 한다 그러면 외국인은 여기에서 반등을 일으키기가 더 편하겠죠.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보면 여기 이 평균선이, 중심선이 사실은 이게 약간의 우상이 돼 있고, 아니면 적어도 약간 위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이게 변화시킬 수 있는, 평균적으로 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개인 수급이 이제 이렇게 좋아진 게 아니라 개인이 매수를 돌고 있다는 어떤 그런 게 좀 약간 나빠 보이는데,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일단 약간 매수하다가 또 다시 이제 약간의 매도가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간 자체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줬었어요. 지난 예를 들면 한 2, 3일간 이게 상당히 많이 들어와줬고, 그 다음에 3주 전에 좀 많이 들어왔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좀 약간 떠받치고 있는 형세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코스닥보다는 차라리 이 코스닥 쪽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뭐 명확하게 어디 쪽을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일단 보이진 않는데, 지금 여기 밑에 보더라도 지금 뭐 기간이 상당히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형태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기간이 하니까 어느
어느 정도는 뭐 사고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이걸 보자고 한 부분이 아니라 당분간은 이제 그 시장 이 자체나 수급으로 봤을 때 좀 약간 조심스럽고, 그 다음에 신규 매수는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피 특별히 이제 이렇게 코스피 쪽에 관련된 주식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전략적인 선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뭐 막연히 기다리기보다는 좀 약간 액티브한 어떤 그런 선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홀딩도 나쁘진 않아요. 이게 보통은 이렇게 내림이 있으면 또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글쎄요, 그게 여러가지 투자자의 어떤 그 성향이나 아니면 전략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일단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봐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게 심상치가 않을 정도로 지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여기 봤을 때 여기가 지난주인가 이렇게 볼 때도 여기가 이제 저 바닥권이다 라고, 바닥 다지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뚫고 내려갔었습니다. 이건 누구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뚫고 내려가면 뭐가 무너지냐면 투자자들에 대한 심리적인 어떤 부분이 막 흔들리기 때문에 이게 투매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진정이 되어 가지고 원래부터 이렇게 좀 방어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 투자 심리를 어떻게 알 수가 없죠. 또 그리고 문제는 지난 금요일날 미국 시장도 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시장이 대폭락하고 일단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뭔가 외국인들이 일단 자기네들의 어떤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위해서 뭔가 계속 가지고 가는 어떤 종목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주간 그 수급으로 본 어떤 외국인 매수세를 딱 보니까 제일 이제 뭐 눈에 띄는 게 현대건설, 현대건설도 눈에 띄고, 그 다음에 이 아모레퍼시픽, 이 롯데키운사 같은 경우에도 이 헬스케어 같은 경우 전부 다 이제 지금 이제 저가 좀 약간 그 가치가 많이 내렸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GS건설 뭐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양수급 쪽으로 보면 그 수급 쪽으로 보면 상당히 좋아 보이는 부분이 현대 엘리베이가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휠라코리아, 그 다음에 LG이노텍, 그 다음에 대아TI, 그 다음에 펄어비스, 그 다음에 이것도 좋아지고 있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여기 삼성생명, 게임빌, 그 다음에 파촌, 그 다음에 메리츠 정문증권 이렇게 이제 보여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사실은 보면 수급 이렇게 시장이 폭락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떤 수급적으로 보면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개인도 이제 이걸 오히려 이제 팔고 있는, 오히려 사고 있는 게 아니라 팔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급적으로 개선될 부분이 많고 또 관심이 좀 많이 둬야 된다 라고 일단 보여지고, 여기에서 그냥 제가 눈에 띄는 것도 이런 어떤 넷마블이나 호스컴텍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지난 어떤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이제 향후 먹고 살 반도체 위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한류하고 그 다음에 엔터테인 관련돼서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넷마블 게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류의 어떤 그 미디어 종목에 같이 넣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NH 엔터테인먼트도, 그 다음에 펄어비스도 여기 뜨이고,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은 그 약간의 일단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아마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크게 급락하지는 않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잘 관리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반등을 보인다고 했을 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기존의 어떤 뭐 관심 정보로 많이 뒀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매수 종목으로 전환하는 그런 시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에서는 사실 이게 바닥이라고 아무도 누구도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관심 종목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나라의 주식 고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주식이 뭐 이렇게 시장이 급락할 때 지수 자체가 이제 이렇게 급락하는데, 그런 종목들이 싸질 때 싸지는데, 그 싸져 있는 그런 시장 전체적인 상황에서 이 김이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어떤 이런 블루칩에 대해서 많이 구매를 한 게 아니라, 이미 이제 꿈이 있고 그 다음에 미래가 있는, 비전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봤다가 흔들릴 때 좀 싸게 내려왔을 때 그런 종목을 미리 이제 선침해한다는 거죠. 이런 데서 선침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올라가는 이런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아마 대부분 이제 보시면 뭐 내가 블루칩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큰 대형주를 통해서 이렇게 큰 어떤 자산을 모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100억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1000억이 넘어가는 어떤 이런 상당한 금액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블루칩을 같이 연동해서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 매덕에서 몇십억까지 이런 어떤 규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어떤 꿈이 있는 종목에 많이 투자를 해놓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이제 큰 시세 차익이나 그 다음에 성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 중에서도 꿈이 있는 종목이 뭐냐라고 일단 한번 스스로 되뇌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미디어 콘텐츠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물론 2차 전지나 5G 관련돼서, 그 다음에 전기차 뭐 이렇게 이런 거는 있지만, 일단 그래도 제일 눈에 띄는 게 이런 어떤 한류와 그 다음에 엔터테인, 그 다음에 콘텐츠 관련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지금 이제 많이 내려가 있죠. 뭐 JYP 같은 경우에는 하나금융에서 그렇게 이제 약간 리포트를 써내면서 일단 공매도 때문에 많이 이 공매도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공매도가 그걸 이용을 하는 거죠. 이용해서 이제 내려왔는데, 언젠가는 이 가치를 또 찾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또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걸 오버슈팅 할 가능성도 많아져. 그래서 뭐 크게 그렇다고 해서 또 여기에서 지금 이제 본대 시점이 모르는데, 바닥을 모르는데 또 이걸 계속 홀딩하고 있기에도 사실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언제까지 내려갈지 모르니까. 하지만 이제 이게 충분한 어떤 자금 여력이나 현금이 좀 이런 게 있는 분들은 조금씩 내려가더라도 반등의 기회 볼 때 한 번 더 샀다가 근데 반등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내려가면 그럼 좀 더 기다렸다가 또 이렇게 반등 볼 때, 사실 시장이라는 게 몇 번 이렇게 페이크 시그널을 줄 수 있지만 이거 여러 번 하면서 이렇게 꾸준히 내려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속이는 것도 두세 번이지 뭐 여러 번 이렇게 속이면서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 어떤 반등의 기회, 그 다음에 산업 리포트나 섹터별로 이런 걸 보면은 언젠가 이게 저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저점에서 다시 이렇게 반등해서 급격하게 또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의 감시 정보는 일단 지난 3주 동안 감시 정보를 이제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이게 이제 주별로 이제 온 외국인의 매수세에 되는데, 지난 3, 4주간 계속 보면은 이런 종목들을 계속 매수를 하더라고요. 외국인은 이제 현대건설에 끊임없는 사랑을 계속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그 다음에 GS건설, 현대제철, 포스코컴텍, 그 다음에 대아TI, S오일, 아모레지, 네이버, 대우조선, 금호석유, 신세계인터내셔널, 삼성생명, 그 다음에 네이처셀. 네이처셀도 이게 상당히 지금 바닥에 내려왔는데, 아마 이거도 지금씩 조금씩 모으는 것 같아요. 큰 규모가 들어오는 건 아닌데 조금씩 모으는 것 같아요. 이 기업에 대해서 일단 가치를 조금씩 보면서 나중에 올리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팩트로 본다면 이런 종목들이 계속 한 3, 4주간 계속해서 외국인이 지수의 하락을 유도하는 파워 매체 수급이라고 보여지는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상당히 의미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자금 규모가 크신 분들은 여기서 찾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없는 분들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이런 걸 잘 섞어놔야 됩니다. 무조건 꿈 있는 주식만 딱 가기보다는 일단 자기의 어떤 그 성향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 이것도 꿈이고, 그 다음에 꿈 있는 종목, 그런 것도 가져가겠습니다. 예, 뭐 일단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좀 좋은 상황이 좀 돌아섰으면 좋겠는데, 뭐 그건 또 올려야 돼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어려운데 좀 여러 가지 어려우시더라도 일단 그 이렇게 이제 현금 하나 이런 거 현금을 좀 챙길 수 있을 만큼 챙겨서 이게 아마 지난 10년간 중에서 또 새로운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한다면 또 오히려 또 좋은 장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투자를 계속했으면 좋겠네요. 예, 그러면 내일 또 뵙겠습니다.